오늘 드디어 밝혀지는 60년 전 보스. 진태석을 지금까지 올가 매고 있는 그 인물이 밝혀지는데요. 김수석 위에 계신 그 높으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파주 창고의 차가운 공기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등장이 건양그룹을 둘러싼 모든 싸움의 끝을 내버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친밀한 리플리가 이제 단 2회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연휴입니다. 드라마 알림이 구독하시면 본방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 빨리 보실 수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요. 파주 외곽의 낡은 창고 안은 석유 냄새와 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의자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주하늘은 옆에서 이를 악물며 정신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앞에는 라이터를 손에 쥔 진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의 경계를 한참 넘어선 상태였어요. 진태석은 휴대폰을 들고 한혜라와 영상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풀어.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이 창고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보게 될 거야. 한혜라는 차정원과 함께 차 안에서 파주를 향해 달리는 중이었는데요. 영상통화 화면 속 진세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혜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냉정함을 무기로 살아온 한혜라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차정원은 운전대를 꽉 쥐면서도 엄마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한혜라의 눈에 가득 찬 눈물을 보는 건 차정원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 눈물이 한혜라가 진세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 벌어야 해요. 가짜 비밀번호 보내요. 차정원이 낮게 말했어요. 한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숫자와 영문자가 뒤섞인 가짜 비밀번호가 진태석에게 전송됐어요. 창고 안에서 진태석은 노트북을 열고 스위스 계좌에 접속을 시도했는데요. 오류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튕겨나오는 화면을 보며 진태석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어요. 한혜라, 날 또 속여. 그 말은 소리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는데요. 그 순간 진태석의 얼굴에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라 어떤 공허함이었습니다. 평생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해온 남자가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잠시 방심한 사이 주하늘은 묶인 손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창고에 들어올 때 창고에서 들고 간 칼로 손목의 밧줄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어요. 진태석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진태석, 당신 정말 미쳤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세미는 당신 친딸이야. 주하늘은 말했습니다. 세미. 내 친딸이지. 그러나 내가 그동안 일궈온 돈도 나에게 소중한 거야. 진태석은 이성을 잃은 채 말했습니다. 세미는 할 말을 잃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난숙의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에게서 파주 창고 위치를 보고받는 순간 찻잔을 내려놓으며 일어섰는데요. 진태석 개자식, 우리 하늘이를? 라는 말을 내뱉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난숙에게 주하늘은 단순한 동맹의 아들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진태석과 싸워오면서 공난숙이 진심으로 아끼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파주 창고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공난숙의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차 빼. 지금 당장. 공난숙이 구실장에게 명령했어요. 구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은요? 공난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부르긴 부르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한편 병원 면회실에서는 주영채가 진세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요. 진세훈의 얼굴은 며칠 만에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주영채의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제가 꺼내줄게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주영채가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쓸쓸하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주영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믿었던 진태석에게 버림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남자의 웃음이었어요.
영채야, 나는 진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해줘? 진세훈이 물었습니다. 주영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세훈 씨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진태석은 처음부터 세훈 씨를 도구로만 봤잖아요. 그 말에 진세훈의 눈이 흔들렸는데요. 오랫동안 억눌러 두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처럼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어? 진세훈이 물었어요.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세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파주 창고 근처에 도착한 차정원과 한혜라는 차에서 내려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차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정원 씨, 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듯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는데요. 차정원은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진태석을 진태석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봤는데요. 한혜라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도 이 목소리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지금 어디세요?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창고 뒤쪽으로 오면 내가 있어요. 진태석을 끝내는 건 우리가 같이 해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는 서로를 바라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창고 뒤쪽으로 돌아가자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 정장 수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한혜라 씨.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는데요. 차정원은 엄마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한혜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진태석의 친딸이군요. 얼굴이 많이 닮았네요. 차정원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태석을 만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진태석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 남자가 진태석에게 처음으로 돈과 권력을 쥐어줬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진태석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도구가 오래됐어요. 쓸모가 없어진 도구는 정리해야 하는 법이죠.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이 남자가 바로 김수석 윗사람인 어르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정치계의 실세라고만 알려진 그가 직접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을 처리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거죠? 차정원이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겁니다. 창고 안에서 진태석은 아직 자신의 외부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세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진세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눈물을 보면서도 손을 뻗어 닦아주지 않았어요. 닦아주고 싶다는 마음과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계산이 그의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는데요. 그 충돌이 진태석이라는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사이 손목의 밧줄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커터칼 조각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통증을 참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세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고통을 버티게 해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태석은 벌떡 일어나 라이터를 꺼내 들었어요. 한혜라 왔구나. 창고 문 앞에서 한혜라와 차정원이 멈춰 섰는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는 공난숙의 차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구 실장과 함께 차에서 내리며 창고를 노려봤어요. 진태석 저 인간 내 눈에 띄면 그냥 두지 않겠어. 공난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쪽에는 김수석의 사람들이 이미 조용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요. 차정원이 창고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저예요. 차정원이에요. 아버지, 저 혼자 왔어요.
창고 안이 잠시 조용해졌는데요. 진태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이 혼자야? 네.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차정원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문이 닫히는 순간 차정원의 눈에 의자에 묶인 진세미와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주하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하늘의 눈빛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진태석은 라이터를 든 채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아, 넌 내 편이지? 차정원은 진태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는데요. 그 걸음 하나하나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기범의 딸로서의 분노, 진태석의 피를 받은 자로서의 혼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어요. 아버지,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진태석의 표정이 살짝 풀렸는데요. 그 순간이 기회였습니다. 주하늘이 오른손을 비틀어 밧줄을 끊어냈어요. 커터 칼 조각이 손바닥을 깊이 베었지만 주하늘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일어서며 창고 한쪽에 있는 전기 배전함으로 달려가 발로 걷어찼어요. 창고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진태석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어둠 속에서 차정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이 라이터를 켜기 위해 손을 움직이는 방향을 감으로 파악하고 그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키며 바닥을 굴렀어요. 진태석이 소리쳤습니다. 차정원, 이 손 놔. 차정원은 놓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의 손목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라이터를 비틀어 빼앗았는데요. 그 순간 창고 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난숙 팀이 진입한 거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태석은 바닥에 쓰러진 채 차정원을 올려다봤는데요. 차정원은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진태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차정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한혜라가 차정원 옆으로 다가왔고 공난숙도 진태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주하늘은 진세미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는데요. 진세미는 엉엉 울면서도 주하늘에게 기대 버텼습니다. 경찰이 진태석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창고 입구 쪽에서 김수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태석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는데요.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이야, 태석아. 김수석의 윗사람 어르신 남자가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버리는 게 아니야.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는 거지. 그 한마디가 진태석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는데요. 평생 자신을 지탱해준 윗선이 직접 자신을 정리하러 왔다는 사실이 진태석의 마지막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진태석이 호송 차량에 실려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창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혜라, 차정원, 주하늘, 공난숙, 그리고 진세미까지요. 진세미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태석에게 가장 아픈 장면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는데요. 비자금 리스트와 차기범 씨 관련 증거, 옥상 사건의 실체, 스위스 계좌의 불법 자금 출처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진태석은 그 어떤 변호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거들 앞에서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판사가 최종 선고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진태석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에서는 이미 오만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허탈함뿐이었어요. 피고인 진태석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차정원은 그 선고를 들으며 눈을 감았는데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다 울어버린 것 같았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한혜라는 법정 밖으로 나오며 먼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그녀의 눈에 담긴 감정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허탈함 그 자체였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공난숙이 차정원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때? 이제 속 시원해? 공난숙이 물었어요. 차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살 것 같아요. 공난숙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멈칫했는데요. 그러더니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며칠 후 건양그룹 회장실에서 주하늘과 차정원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책상 위에는 건양그룹 재건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싸는 거예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진태석 이름이 아닌 건양 이름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싸움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워요, 하늘씨. 차정원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정원아. 우리 함께 있잖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어. 한혜라는 그날 저녁 혼자 차기범의 수목장을 찾아갔습니다. 나무 앞에 서서 한혜라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기범씨, 정원이가 잘 해냈어요. 당신 딸이 정말 잘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한혜라는 그것을 대답이라고 생각했는지 작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한혜라가 오랫동안 짊어져온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주영채는 진세훈과 함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서는 진세훈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는데요. 그 표정에서 오랜만에 무언가 사람다운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영채가 물었습니다. 진세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진태석 없는 세상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지 뭐. 주영채는 진세훈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는데요. 그 뒷모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건양그룹의 새벽은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60년에 걸쳐 쌓아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정원은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차기범의 딸로 태어나서 진태석의 딸이 됐다가 다시 차정원으로 돌아온 긴 여정이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인지를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차정원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진태석이었어요. 차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원아. 진태석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는데요. 구치소 전화 특유의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계속 말을 이었는데요.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차기범을 죽인 건 맞아. 변명 안 해.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내가 내 딸인 걸 알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마음, 그것만은 진심이었다고. 차정원의 눈이 흔들렸는데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는 순간의 복잡함이 차정원을 잠시 무너뜨렸습니다. 알겠어요. 차정원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의 옆으로 다가왔는데요. 차정원의 눈가가 촉촉해진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차정원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은 주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바람 한 줄기가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정원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는데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도 혼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차정원은 그 엉뚱한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요. 그 웃음이 이 이야기에서 차정원이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배고프네요. 차정원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회장실을 나섰는데요. 나란히 걷는 그 뒷모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건양그룹의 불빛이 서울 하늘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는데요. 차정원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살아갈 날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회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